송순의 가사문학이 면왕정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면왕정가는 전형적인 강호가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강호가 계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강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 대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공간 대비, 자연과 그 다음에 속세 사이에 대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한물품, 유유자적, 반분지족, 물화일체, 풍류, 요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 강호가의 특징이죠. 면왕정가는 이 강호가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강호가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해석이 좀 중요하겠죠. 자, 서사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면왕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면왕정은 이 송순의 호이기도 하면서 정자예요, 정자. 예. 전남 담양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되게 예뻐요. 자, 그래서 이 면왕정과 면왕정의 어떤 그 위치와 풍경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면왕정 근처에서 보이고 있는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요. 그 봉우리에 이제 면왕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무등산 한활기 매이 동다이로 뻗어 있어.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무등산의 한활기 매희 매가 이제 산이잖아, 그렇죠? 산이 동다이로, 이 다이란 말이 뭐냐면 뭐뭐 쪽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등산 한활기, 한 줄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는 뭐 떨어져 와서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되었거늘 무변대하에, 무변이란 말인데 이 변이란 말이 뭐냐면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가장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가장자리가 없겠냐. 그러니까 무변대하란 말은 뭐냐면 가장자리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들판에 무산짐작하노라. 이 짐작이란 말이 나오는데 짐작이란 말은 생각이란 뜻이잖아요. 지금도 뭐 짐작가는 데 있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미루어 생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으로 봉우리가 뽕 하고 튀어나왔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구비가 한데 움쳐 무득무득 버렸네. 무득무득이란 말은 이제 의태어에 해당이 된다. 버릇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요. 이게 뭐냐면 얘가 벌어지다, 벌어지다, 쭉 펼쳐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 넓은 들판에 제월봉이 이제 일곱 구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제월봉이야. 그쵸? 그래서 이 가운데 구비는 가운데가 이제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가운데 구비는 자 군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뭐냐면 구무야 구무에다가 의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무라는 말이 뭐냐면 구멍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구멍.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역고경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역고경체언이란 거는 뭐냐면은 그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가 이렇게 오잖아. 의처럼 오면은 뒤에 있는 이 모음 있죠. 우가 기역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걸 기역고경체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무, 연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건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우선 구멍 속에 든 늙은 용이 드래곤이 선잠이란 말은 깊이 들지 않은 잠을 선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잠을 갓 깨요. 막 깨서 머리를 들었으니 이런 얘기야. 마치 가운데 구비가 뭐냐면 용이 이렇게 드래곤이 이렇게 머리를 든 모양을 하고 있다. 너러바위라는 말은 뭐냐면 넓적바위라는 말 알죠, 얘들아, 그렇죠? 넓직한 바위, 넓적바위 위에 송죽을 해오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란 말은 뭐냐면 이제 자르고 거기다가 이제 정자를 딱 얹혔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제월봉 위에 이 제월봉 그 여기 선생님 연락이 하고 있잖아. 자, 이 가운데에 이 제월봉이 가운데 토막 위에 여기다가 정자를 이렇게 딱 얹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봉우리 별로 안 높아요. 정자를 얹혔는데 이 정자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면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냐면 여기다 정자를 지은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여기에 쫙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자르고 위에다가 정자를 딱 이렇게 얹혔다는 말은 뭐냐면 올렸다라는 얘기죠. 정자를 올렸으니 그 이름하여 면왕정이다. 마치 그 정자의 이름 모양이 구름 탄 푸른 하기 천리를 가겠다고 두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면왕정이라는 정자의 모양이 되는 거야.
면왕정은 제월봉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면왕정을 봤더니 옥천산과 용촌산에서 날인이라는 말은 내려온 물이 정잡 넓은 들의 오로리라는 말이 나서 오로리란 말은 이제 이 오리 뭐냐면 줄기 한 가닥 뭐 이런 의미를 지니까 가닥가닥 펼친 듯이라고 돼 있으니까는 이게 뭐냐 자 요거는 이제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히디마나 이런 말이 나는데 이 물길이 한 줄기 물길이 넓고 맞습니까? 넓고 기노라 길고 푸르고 블루죠. 그 다음에 희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푸른색이고 어떻게 보면 흰색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햇빛 받으면 물이 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잖아.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밑에다 적어야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면왕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면왕정이 있는데 면왕정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면왕정 밑에 이 밑에 쫙 봉우리가 있고요. 이 밑에 부분에 뭐야 강이 두 줄기가 쫙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용촌산에서 흘러온 물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옥천산에서 흘러온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치 쌍용이 뒤트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용과 같다는 얘기고요. 긴 깁이란 말이 뭐냐면 비단이거든요. 긴 깁을 펼친 듯 하다. 왜냐면 이게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니까 비단 같다 이 얘기지.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배아빠라는 말은 바빠서 이런 얘기가 되고요. 바빠서 자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마치 이 두 물줄기가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이렇게 바쁘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닿는 듯 닿다라는 말인데요. 닿다라는 말이 뭐냐면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따르는 듯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뭔가를 따르는 거 따르다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밤낮으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하죠.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물처럼 흐르는 것 같기도 하다. 무조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조친이란 말은 좁다가 기본형이죠. 이 좁다가 뭐냐면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따라가고 있느냐? 물이야 물. 알았어요? 물을 따라서 펼쳐진 사정. 모래사장을 얘기해요. 모래사장은 눈같이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모래가 하얀색인가 봐요. 자,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스것을 어루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기러기가 이거 기러기야. 알았어? 기러기가 어지럽게 막 날아다니는데 무엇을 이런 얘기야. 우리가 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즈 또는 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what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얼다예요. 얼다에다가 뭐냐면 원래는 어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얼다라는 말이야. 얼다가 원래는 뭐야? 사랑하다는 뜻인데요. 어르다 하면 뭐냐면요. 사랑하게 만들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유혹하려고 앉으랑 날이랑 모드라 흐트라. 그러니까 뭐야 이건 앉았다는 얘기죠. 앉았다가 날이다. 내려왔다가 그쵸? 모드라는 말은 뭐냐면 모였다가 이렇게 모이다. 그다음 흐트라가 말은 뭐야? 흩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유혹하려고 앉았다가 또 뭐야? 날이다. 날이다는 말은 뭐 내려갔다 해도 되고요. 날아갔다가 해도 되고 앉았다가 날아갔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기러기가 일단 떼지어 다니는 거잖아요. 기러기가 떼지어 있는 모양을 보는 겁니다. 노화인데 이 노화는 이 노자가 갈대란 뜻이야. 그래서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우로곰 울며 존니나뇨 또 줬다가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줬다 이거 똑같아요. 이 줬다랑 관계가 되는 것이고 따르다야. 도대체 울며 떼지어서 서로 어떻게 따라다니느냐 이게 몰려 다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쭉 이 용촌산 옥촌산에 흐르는 이 냇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넓은 길 바뀌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의 딱 잘랐을 경우에 이게 잘랐을 경우에 이 윗부분은 뭐냐면요. 면왕정 근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선생님이 이제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 원경. 멀리 펼쳐진 풍경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넓은 길 바뀌요. 기난을 하래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뭔 소리냐. 먼 풍경을 봤더니 평야가 쫙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평선이 보이고 있는 거야. 이 지평선 밖에 두르고 꽂은 것은이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두르다란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아이 참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삐인 게 두르는 걸 갖다 두른다라고 하지 않냐? 꽂은 것은 뭐야? 이렇게 팍팍 꽂은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산이 이제 여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마치 뭐라고 되는 거냐면 이 평야에 둘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산을 여기 이 평야에다가 꽂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꽂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 산이 솟아올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르고 꽂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발상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가 산이냐 아니면 병풍이냐 아니면 그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치가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그 산의 모양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끊는 듯 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산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진 거 여기는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요것처럼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산들이 보면은요 승권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원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냐면은 먼 발치에서 보면 뭐냐면 움직이는 것 같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야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이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 나 구름이야.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마치 뭐야 산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딱 보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구름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그 뭐냐면 정적인 산을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딱 보시게 되면 뭐냐면 이 정적인 산이에요. 정적인 산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마치 뭐예요?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 있는 걸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자 어지러운 가운데 판단이 안 돼. 저게 도대체 멈춰 있는 거야 아니면 멈춰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판단이 안 되는 가운데 이름난 양하야 이름난 말 그대로 뭐야 나 유명해요 이름 났어요 이름이 난 것처럼 즉 유명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이거 잘난 척이야 재수없죠 예, 잘난 척 하면서 하늘도 젖티 우리가 보통 뭐냐면 원래는 젖타 이렇게 히읗 받침을 쓰는데 이걸 발음대로 뭐 젖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뭐냐면 be afraid of 영어 잘해요.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도 겁내지 않고 하늘까지 팍 해 가장 높이 솟아오른 거 높이 솟아오른 것이 추월산 머리 짚고 그럼 뭐야 이 추월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용구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같은 용진산, 금성산 같은 봉우리들이 쫙 양옆에 쫙 있다는 얘기죠. 허공에 벌었거든. 그러니까 허공에 솟아오른 게 아니라 허공에 벌어졌다는 얘기니까요. 허공에 펼쳐지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냐면 여기가 이제 도화지처럼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쭉 이렇게 산들이 널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원근 창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벽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창해. 머문 곳도 많기도 많구나라고 돼 있죠.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 창해라고 돼 있지만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하늘인데요. 평면으로 보면 이 하늘에 마치 뭐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도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면왕정에서 바라본 원경에 해당이 돼요. 면왕정에서 바라본 멀리 있는 풍경 원경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사로 넘어가는데 사시가경이라고 하잖아. 사시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사계절이야. 그래서 먼저 춘경, 봄의 풍경을 보시게 되면요. 흰구름 뿌인 연화라는 말 자주 나오거든요. 연화할 때 연은 원래 연기란 뜻인데 얘 안개, 하는 뭐냐면 노을. 그러니까는 흰구름, 뿌연 안개와 그 다음에 노을, 자 푸른 것은 살람이라 이렇게 됐어요. 푸른색은 살람, 람이 뭐야? 아지랑이에요. 그러니까 살람이란 말은 산 아지랑이더라.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봄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쵸? 근데 이 살람을 네모칸을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천암만악이라고 돼 있잖아. 천암이란 말은 많은 바위와 그 다음에 많은 계곡이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제집을 삼아두고 제집처럼 삼아두고 뭐가? 살람이. 남영성 들명성. 그러니까 그거 뭐야? 아니라 나왔다. 그 다음에 들어왔다. 이래도 구는 지고에서 이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래는 뭐냐면요. 아양 떨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아양을 떠는구나. 뭐가? 살람이. 오르거니 나리거니. 일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운. 맞으면 때려갔다가 장공이란 말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 떠나거니. 누가? 살람이. 광야로 건너거니. 넓은 들판을 건너. 뭐가? 살람이. 이해가 됐어요? 푸르락. 맞습니까? 푸르락. 그 다음에 불그락. 그쵸? 여트락.
였다라는 말 있죠? 예, 였다와 뒤트락, 구개음화, 짙다라는 말이 있죠? 예, 열버졌다가 짙어졌다가 뭐가? 살라미. 사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경사지다 할 때 사자예요. 기울어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면 석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양과 섞어내려 이렇게 섞어내려 뭐를 새우 가는 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랑비가 되는 겁니다. 가랑비까지 뿌리는가. 뭐가 살람이 이 아지랭이가 석양과 섞여가지고 뭐야 가랑비도 뿌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봄 풍경입니다.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봄 풍경은요 일단 뭐예요? 자 구름과 안개와 노을이 있고요.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맞습니까? 이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가랑비까지 뿌리고 있는 모습을 봄 풍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를 배아타고 이제 남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녀가 이게 의자로만 돼 있는 뚜껑 없는 가마를 갖다가 우리가 남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픈카. 자 오픈카를 배아타고 아까 배아빠라는 말이 뭐야? 바빠서라고 배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바삐. 자 가마를 바삐 타고 그럼 바삐 탔으면 뭐야?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얘는 볼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솔 아래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자 연철을 분철로 바꿔주면 굽은 길로 오케이 오며 가며 하는 적에 결국 뭐야? 차를 바삐 타고 난 다음에 그냥 드라이브 하는 거야. 그럼 바쁜 게 아니잖아. 한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배야 타고란 말이 하는데 사실은 뭐야? 그닥 바쁜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유한물품, 예, 유유자적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애꿎은 뭐야? 가마꾼들만 힘든 거지. 녹양에 우는 황행 하고 나오는데 녹양은 뭐냐면요. 푸른 수양버들 나무를 우리가 녹양이라 양자가 이게 수양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버들이 나오고요. 자, 수양버들 위해서 우는 황행은 꾀꼬리를 얘기합니다. 꾀꼬리, 노란색. 꾀꼬리가 교태고야 하는구나 라고 돼 있어. 교태라는 말이 뭐냐면 흥에 겨워한다 라는 얘기예요. 흥에 아주 그냥 빠져있다는 얘기야. 아우 신나. 나무새라는 말인데 나무, 투리야 투리. 나무 사이가 자자지어. 자자지어 말은 여름이니까 뭐가 돼? 아주 그냥 빽빽해졌다는 얘기예요. 나뭇잎이 막 있으니까 빽빽해져서 녹음, 그늘이야 그늘. 그늘이 얼린 적에 그늘이 이루어진 적때에 이렇게 백청난간의 베란다에서 긴 조울음, 이 조울음이라면 기지개를 얘기하는 거야. 기지개를 한번 쫙 피는 거야. 하고 편히 수면 양풍이란 말이 나오는데 수면은 물 위에서 양풍, 양자가 이게 청량음료 할 때 양자예요. 시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른다. 결국은 뭐냐 여름에는 다 뭐야 오픈 가마를 딱 타고 드라이브 한번 해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맞습니까? 나무 그늘에 딱 앉아가 나무 그늘이 쫙 이루어진 베란다 그 정자 위에 면왕정 정자 위에 딱 이렇게 앉아서 기지개 한번 폈더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 아우 더운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얘네들이 2020년에 이 지옥 같은 여름을 한번 맞이해야 돼요. 그쵸? 움직여도 겨드랑이에 땀이 배는 거 그쵸? 이때는 아직 이상기후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시원하는 거죠. 가을입니다. 진설이라고 되는데 진설이라고 해 진설이. 진설이라고 써주는 게 낫고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전설모음화라고 하거든요. 진설이란 말은 질다라는 말이 이제 물기가 많다니까 이게 뭐야 물기가 많은 설이에요. 겨울엔 된설이 물기가 없는 설이가 나오고 이건 가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이게 보통 뭐냐면 나뭇잎에 서리가 한번 내리면 이제 뭐예요? 단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금수란 말은 원래는 뭐냐면 비단이거든요. 수놓은 비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단풍을 얘기하는 거야. 단풍이 만들어졌구나. 산빛이 비단과 같구나라는 말은 와 단풍이 비단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황후는 또 어찌? 노란 구름인데요. 누런 구름이란 뜻인데 사실은 뭐냐면요. 결국 가을 들판, 곡식이 익은 가을 들판을 노란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렁일렁 모습을. 그래서 가을 들판은 또 어찌 만경. 우리가 만경이란 말은 뭐냐면요. 매우 높다라든가 아니면 뭐야 매우 넓다라든가 이게 되는 거죠. 들판이 높을 리는 없으니까 넓은 들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적도 했는데 어적은 뭐냐면 어부의 피리. 어부가 심심하니까 이제 고기 빼서 피리를 부는가 그럼 물고기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불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을 경치는 뭐야 단풍 예쁘고요. 그 다음에 누런 들판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이게 청각이죠, 맞습니까? 어적이니까 이건 청각입니다. 청각적으로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겹게 들리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경 겨울입니다. 초목이 다진 후에 그러니까 초목이 다졌단 말은 이파리가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매몰콘을 매몰이란 말 들어봤죠? 매몰광부 매몰이란 말은 뭐야? 어디에 꽉 묻혔다는 얘기야. 묻힘.
오케이. 그러니까는 강산도 묻혔어. 어디에 묻혔냐면 눈에 묻힌 거죠. 눈이 내렸다는 얘기야. 조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 헌사하야. 헌사하다란 말은 야단스럽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물이 야단스러워서 화려한 걸 좋아해서 빙설로 얼음과 눈으로 경치를 꾸며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얼음과 눈으로 경치를 꾸며내니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라는 말이 안저는 눈 아래 쫙 펼쳐져 있구나. 버려세라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경국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도교에서 나오는 궁궐 같은 건데 얼음 유리 같은 걸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얼음의 풍경을 얼음산을 갖다 경국요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옥해은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 옥해와 은산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눈 쌓인 바다와 산을 갖다가 우리가 옥해은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마치 그 눈 쌓이고 얼음원 그 풍경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경국유대와 옥해은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곤이란 말은 하늘과 땅이란 뜻인데요. 그냥 세상이라는 의미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가암열사. 이게 뭐냐면 가암열다. 합치면 뭐냐면은 가멸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뭐라면 얘가 풍족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세상도 풍족하구나. 간데마다 경치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풍족하다는 말이 뭘로 풍족하다는 말은 이 경치가 다양하다라는 말을 마치 풍족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눈과 얼음으로 쌓인 겨울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결사가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자 인간을 떠나와도 인간은 속세를 얘기합니다. 속세를 떠나와도 자 이 몸이 겨를 없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런 뜻 여유가 없다 바쁘다 근데 사실은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사실은 완전 한가해 예 맞습니다. 이거 그 주의사항이에요. 진짜로 바쁜 거 아니에요. 왜 바쁘냐면 노느라고 바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보려 하고 이것도 구경하려 하고 저것도 새소리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아야 되고 밤도 주서야 되고 고기도 낚시도 해야 되고 맞습니까? 10이란 말은 살인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나뭇가지로 묶어서 만든 문도 한번 닫아야 되고 딘꽃, 진꽃이요 진꽃 그러니까 꽃도 쓸어야 되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니?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이 왜 나빠? 왜 나빠? 아침이 시간이 없어. 왜냐면 노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아침이 나쁘다고 나조해라. 이 나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녁이란 뜻이야. 저녁이 싫겠느냐? 싫겠는가? 싫지 않다는 얘기야. 결국 뭐냐면 이것저것 경치도 구경하고 풍류를 즐기느라고 바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가한 거지. 풍류를 즐기고 노느라고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유자적하는 거지 지금.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노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장난이지? 약 올리냐? 자 오늘이 부족해. 오늘 뭐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 거지. 오늘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자 내일이냐 유야 내일 되면 시간이 넉넉하겠냐? 아니요. 노는 데는 끝이 없죠. 여러분들 게임한다고 해서 오늘 게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게임할 시간이 남아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산책하는 거죠. 번거로운 마음이야. 번거로운 마음에 자 버릴 일, 이것저것 하니까 버릴 일, 이건 안 할래. 근데 버릴 만한 일이 아주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하나 모두 다 챙겨야 돼. 모두 챙겨야 돼. 내가 이건 안 할 일이 없다는 얘기야. 이건 내가 바쁘니까 안 할래. 이게 없다는 얘기야. 다 하나하나 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화리야 이런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길이나 전화리야라는 말은 여기 어딘지 내가 알려줘? 아 시간 없어. 니들이 알아서 찾아와.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뭐냐면 세속이요. 세속과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너네들 여기 오는 거 별로 바라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마치 뭐냐면 야 너 거기 어디 사는데 어디서 그러는데 아 야 나 바빠서 못 알려줘. 핑계 대는 거죠. 너희들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와 단절이 되는 거죠.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청려장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야.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는 말인데 이게 특이한 겁니다. 요건 감각적 표현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뭐를 보여준 거냐면 이 흥취죠. 흥겨움의 정도가 매우 큼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신나서 돌아다녔으면 지팡이가 다 뭉툭해질 정도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뭐야 신나서 관광을 다녔다는 얘기죠. 뭔 말하는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술 나왔어요. 술 나오면 풍류죠. 술이 익었거니
친구요. 친구가 없겠느냐.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이게 나오는데요. 불다라는 얘기야. 뭘 부는 거냐? 휘파람을 불며. 오케이 이거죠. 휘파람을 불며. 자 이건 뭐냐면 검은고를 타며 뭔지 알겠죠? 예, 아쟁 같은 거 현악기를 켜며 이런 얘기고요. 이하면은 뭐야? 뭐 가야금을 연주하며 뭐 이런 식으로 온가지 악기 소리로 취음. 취음은 이제 술에 취한 흥겨우며 술 취한 흥겨움을 표현한단 말이야. 배악언이란 말은 표현하니 악기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휘파람을 불든가 검은 거를 켜든가 악기로 표현하니 근심이 있겠니? 시름이 있겠니? 아무 걱정 없다는 얘기예요. 자, 누우락 앉으락 구부락 젖히락 을푸락 파라마락 노회로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논다는 얘기야. 어떻게 노냐면 아니라 누웠다가 오케이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자 허리를 구부리기도 하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허리를 젖히기도 하고 오케이 그 다음 읊다란 말이야. 뭐 시조를 읊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여기도 휘파람 나왔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휘파람을 불며 아니면 뭐 피리를 불든가 이렇게 예, 마음대로 놀고 그러니까는 그냥 누워서 놀고 막 그냥 아야 왔어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맞습니까? 휘파람도 불고 노니 천지는 넓고 세상 천지는 아까 건곤이란 말 썼잖아요. 건곤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도 넓고 맞습니까? 1월 예, 세월도 한가하다. 결국은 사실대로 했죠. 바쁘다며. 근데 사실은 뭐야? 이게 진심이죠. 한가합니다. 희왕이란 말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보키씨라고 하는 전설 속의 황제인데요. 이 보키씨의 중국의 태평성대가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태평성대의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였대요. 그래서 희왕 우리가 보통 뭐냐면 중국 설화에서 요순시대 뭐 보키씨 희황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그 회양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는 거 요게 이제 고사성어랑 관련되는데 얘네들은 다 뭐야 태평성대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중국의 그 희황제 때를 몰랐는데 이적이야 기로고야. 지금이 이적이란 말은 지금이야 태평성대다. 신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몸 나야 나 내가 바로 신선이다. 오케이. 강산풍월 자연이죠. 자연을 거느리고 내 100년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에서 놀던 이태백이 살아온다. 이태백이 이제 이 풍류의 대가 아니야. 호탕한 정회야 이에서 나보다 더하겠느냐. 내가 이태백이랑 맞짱 떠도 내가 더 흥겨워.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군운이란 말은 임금의 은혜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결국 뭐냐면 이제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나와요. 맞습니까? 삶을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운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군운이란 말은 또한 이 몸이 이런 굼이란 말은 뭐야? 이 몸이 자연 속에서 맞습니까? 자연 속에서 유안물풍 유유자적 안빈낙도 무라일체 풍요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역군이라는 표현을 쓰면 얘는 결국 뭐냐면 관직 진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얘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 속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얘의 속마음은 뭐냐면 아직도 관직 진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임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대부 입장에서는 임금한테 최대 가치를 부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스튜디오가 되게 더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좀 빨리 한 거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계절별로 풍경, 그러니까는 전반부에는 명왕정을 축으로 한 명왕정의 위치, 명왕정의 근경, 명왕정의 원경. 3단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명왕정 인근의 풍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뭐냐면 명왕정에서의 어떤 풍류, 마음대로 노는 삶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전, 딱 끊어가지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예, 임금에 대한 관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명왕정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수업 좀 빨리 했는데요. 길게 늘어지면 되게 졸려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